안녕하십니까. 공학설계 입문 14조의 발표를 맡은 발표자 유동관입니다. 저희 팀 프로젝트의 주제는 광운 철가방이며 저희 팀은 최재민, 유동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발표의 목차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수집한 자료를 통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필요 자원을 알아보았으며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우선 문제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어플을 하면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게임, SNS,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엔터테인먼트 어플들도 많지만 저희는 사람들이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어플들 중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구글 앱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이 배달 어플들. 모두들 편리성 때문에 또는 첫 주문 할인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한 번쯤은 써보셨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이 배달 어플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알아보기 전 저희는 그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에 대한 사전 지식 몇 가지를 알아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우선 모두가 알고 있는 국내 배달업계 탑2라고도 할 수 있는 배달의 민족 그리고 요기요가 서로 경쟁하며 모두에게 할인 쿠폰을 뿌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인 배민 그리고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자회사를 둔 외국계 기업인 요기요의 기업 간의 경쟁으로 당시 많은 소비자들이 야식을 시켜 먹었고 넘쳐나는 주문에 소상공인들은 즐거워했었습니다. 당시 배민은 한국 기업이라는 애국 마케팅과 소비자들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많은 한국 소비자들의 지지 속에 국내 배달 어플 1위라는 타이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 배달의 민족이 4조 3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합병되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국내에서 요기요를 운영하던 독일의 음식 배달 업체인데 한국 시장에서 배민, 요기요 두 업체로 양분되어 끊임없이 경쟁하던 두 회사가 결국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하나의 회사가 된 것입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이후 배달통마저 인수합병해버리면서 이제는 국내 배달 시장을 독점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예전처럼 쿠폰이 많이 발급되지 않는 것은 물론 알게 모르게 오르는 배달비 등등 소비자의 불만이 점점 오르던 그때 드디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사태. 다들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원래 배달의 민족은 월 88,000원의 정액 요금에 배너에 노출시켜주는 울트라콜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배민 측에서는 88,000원의 요금을 여러 번 지불하여 배너의 노출 빈도를 증가시키는 이른바 깃발꽂기 방식을 사용하는 대기업들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울트라콜 방식을 월 최대 3회로 제한시킨 후 매출의 5.8%의 수수료를 지불받는 수수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이 같은 변화가 더 많은 수수료를 내게 된다. 독점 기업의 횡포이다 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수수료 증가는 결국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시민들은 배달의 민족 불매운동, 앱 삭제 후 전화주문하기, 거기에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였습니다. 자료 화면은 저희가 직접 청와대 신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민 청원들을 확인해 본 것인데요. 배달의 민족 독과점 횡포를 막아달라. 이 시국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증가시킨 배달의 민족 규제 요청,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하 요구 등등이 있는데 저희는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공공기관 배달앱 정부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청원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특히 일련의 사건을 거치게 되면서 군산시 자체 개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유명해졌는데요. 정부 자체 운영이기 때문에 가맹점주, 즉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가입비, 광고료, 수수료 할인 등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기대되며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을 소비자들에게 할인, 이벤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상승 효과를 발생시켜
지역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지역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통한 매출 증대, 소비자들에게는 착한 소비를 한다는 고용감과 다양한 혜택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저희 또한 이런 공공앱, 배달의 명수에서 영감을 받아 현재 코로나19 그리고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등 다양한 고민을 안게 된 광운대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웹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과 학생들을 직접 연결해주는 창구 역할을 해줄 광운대 철가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웹을 통하면 배달점의 위치나 메뉴, 선택창, 가격 등의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으며 학교 주변의 소상공인들과 광운대 학생들을 수수료 없이 연결해 줌으로써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 할인 혜택을 통한 매출의 증대,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착한 소비를 한다는 고향감과 항상 배고픈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할인 쿠폰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운대 학생들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나아가 학교 주변의 주민들 또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광운대 지역 내의 주민들, 학생들, 그리고 사업자들 간의 긍정적인 선순환을 불러일으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광운대 철가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광운대학교 주변에 다양한 음식점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치, 메뉴, 가격, 운영시간 등의 다양한 정보를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찾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기에 무리가 있어 인터넷 공간상에서 다양한 음식점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기존의 앱에서 웹으로 플랫폼을 이동하였기 때문에 웹 개발을 위한 언어인 HTML과 CSS, 그리고 웹을 내부 구현할 수 있는 언어인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웹사이트나 관련 서적을 구매하여 해당 지식들을 습득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던 배달 어플, 배달 웹들을 사용해 봄으로써 기존의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이를 고치는 등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공공배달 어플의 특성 및 문제점들을 살펴본 뒤 이를 보완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는 광운대 철가방을 웹을 통해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웹 개발 언어인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들을 사용하기 위한 개발 플랫폼이 필요한데 저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주변의 음식점 정보들을 정리해야 하므로 기존의 배달 어플들이나 인터넷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한 것들을 필요에 따라 MySQL 언어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그리고 저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며 팀원들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 실질적으로 만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제한이 있으므로 제작한 코드들은 GitHub을 통하여 함께 관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원들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민 학생은 웹 디자인 및 프로그래밍 보조, 그리고 자료 수집 및 PPT 제작을 맡았으며 유동관 학생은 웹 제작 및 프로그래밍 담당, 그리고 자료 수집 및 발표를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14조의 프로젝트 광운대 철가방에 대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